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이니스 전략기획실의 장한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실무적 이슈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실무적 이슈라고 하면 좀 어려운 얘기들만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이제 마이데이터가 결국 가야 될 방향과 그 안에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이슈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관점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발표를 하게 된 어떤 계기는 그 마이데이터라는 이제 그 산업에서 이제 금융 분야에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면서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지금 저희는 마이데이터 시대에 앞서서 지금 스크래핑 기술로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진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취지의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오늘 공유를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마이데이터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저희가 바라보는 전망도 오늘 같이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뱅크셀러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앞서 저희가 지금 좀 점심 먹고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뭔가 설문조사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은행 계좌, 증권, 신용카드 이런 거 전부 다 합쳐서 현재 자신의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알고 계시네요. 혹시 뱅크셀러드 쓰시나요? 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어제 그 애플에서 최신 아이폰을 내놓기도 했고, 저희가 모바일에서 대부분의 은행 생활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한 10개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나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5개 계좌를 쓰고 있고요. 카드 같은 경우도 한 4개, 보험도 한 3.5개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금융 생활들을 하려면 한 1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내가 전월에 내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그 금융권의 어떤 경험들을 뱅크셀러드라는 걸 통해서 한 번에 합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 서비스 화면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들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의 총 수익률이나 아니면 내가 내야 되는 월 신용카드 대금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처음에 내놨고요. 최근 이제 6월에는 저희가 신용 점수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금융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본다 라는 것을 이제 취지로 현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기존의 가계부와 관련된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요. 가계부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월이나 주별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내가 어떤 항목에 많이 쓰는지를 사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엑셀에다가 이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고 분석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다 AI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게 이런 거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영수증을 하나씩 보면서 이거는 great, 이거는 stupid 이러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사용자들한테 되게 위트 있게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융비서라는 섹션을 통해서 과소비를 하고 있으면 현재 지갑에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새 택시를 많이 타면 택시 지출이 너무 요새 과합니다라는 조언을 내보내는 것으로 금융생활에서의 좀 위트 있는 생활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신용관리라는 신용점수를 조회하는 거기다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대출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지금 가입한 금융 상품이 내가 가지고 내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인가? 라는 자연스러운 어떤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는 지금 신용카드와 대출이라는 영역에서 금융 상품을 추천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금융과 관련된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실 고객들은 어떤 금융상품이 자신한테 맞는지를 선택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금융사에서 금융상품 관련된 고지되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출시되어 있는 3,600개 카드 중에서 내 소비 패턴에 맞는 가장 혜택이 좋은 카드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확정 금리와 확정 한도, 확정 승인 여부까지 알려줘서 나한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한도와 금리들을 확인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비전은 기존에 WM이나 PB에서 어떤 고액 자산가들만 받았던 그런 재무 컨설팅 이런 서비스들을 일반 국민들도 모두가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를 만들자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디지털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금융 라이프를 되게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5월에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지금 한 1년 3개월 만에 한 200만 다운로드를 지금 달성을 했고요. 지금 뱅크샐러드에 연동된 금융 자산을 보면 카드 같은 경우가 소비되는 내역 어떤 지출액이 한 18조고, 이거를 개인으로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개인이 이제 연간 지출하는 그 카드 대금은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배경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인 고객층이 3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는 건 50대 이상의 고객들도 한 10% 이상 있는 이런 걸로 봐서 저희가 결국 그 자산 관리나 가계부와 관련된 니즈가 있는 그런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어떤 개인 자산 관리하는 PFM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유니콘이라고 부를 정도로 1조가 넘는 밸류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탄생이 되게 좀 일찍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GDPR이나 PSD2라는 어떤 유럽에서의 법 개정,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 한국에서는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계속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빨라질 거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내에 뭔가 어떤 법제화까지 추진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데이터로 어떤 바뀌는 금융은 어떤가 라고 저희가 한번 어떤 상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겨날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금융업의 기존 체계가 되게 많이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일단 해외 시장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외에 이미 크레딧 카르마나 아니면 머니포워드나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민트 같은 서비스들이 PFM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 금융업에서 PFM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은행이랑 그냥 카드 이런 앱들 합친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 합이 아니고요. 그냥 합쳐지면서 이게 데이터가 메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들을 사실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기존 금융업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PFM 서비스들이 충족을 시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금융사한테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됐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었고, 지금의 어떤 유니콘의 밸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한국 시장에서도 앞으로 뭔가 생겨날 움직임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럼 앞선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유통 채널이 됐냐라고 본다면, 지금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 데이터, 금융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면서 그것도 좀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앞에서 그 신용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3,600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혜택으로 한번 나눠보면 한 7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 혜택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제가 스타벅스를 자주 가면 스타벅스 혜택을 선택을 하게 되고, 내가 롯데월드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간다라고 하면 롯데월드 혜택을 추가하게 되는 건데, 이런 혜택 옵션 값들을 다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는 한 카드당 그 옵션 그 혜택이 한 10만 개 정도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다 계산을 해서 나한테 진짜 맞는 신용카드가 뭔지를 선택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앞선 PFM이나 저희 같은 회사들은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결국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혜택의 금융상품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면서 제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금융사는 그 과정에서 비용이나 수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거를 대출에서 보면, 대출에서는 기존 프로세스가 한 7단계, 한 뭐 길면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비대면 대출 상품을 실험을 해보니 한 100명한테 노출이 됐을 때 1명 정도가 실제 대출을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확정 대출 상품이라고 해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 정보,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지출 내역 등을 가지고 P2P사와 이것들을 CSS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인이 이제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출 추천이라는 어떤 섹션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한테 대출 금리랑 한도랑 승인 여부를 확정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확정된 어떤 대출 상품의 조건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실험한 결과로는 100명한테 노출을 했을 때 20명이 신청을 하게 되는, 즉 기존 프로세스와 한 20배 정도의 효율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연적인 움직임이고, 이미 해외에서는 이 디지털화, 그러니까 디지털 어떤 마케팅이나 어떤 분석이나 오픈 API를 통한 이런 움직임을 하는 어떤 금융회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질 거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어떤 현상은 국내 은행의 다운사이징이 이미 과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디지털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유통 채널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마이데이터가 된다면 사실 이게 더 가속화되고 어떤 새로운 영향력도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금융업의 광고를 보면 뭐 우리는 1위다, 아니면 뭐 A라는 카드를 쓰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우리 모두 행복하자, 뭐 이런 어떤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는 광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아마 해체가 되면서 저희 같은 어떤 PFM 아니면 어떤 버티컬 핀테크사, 뭐 카드 추천이나 보험 추천하는 그런 버티컬 핀테크사에서 이런 그 비대면 채널을 이런 그 핀테크사에서 하는 그런 비대면 채널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내세우는 가치 제한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역량은 그냥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에 맞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되게 새로운 기회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다들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라는 걸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신유통 채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이데이터로 인한 채널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니까 저희 이제 뱅크샐러드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받은 어떤 실적들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결제하는 금액도 많았고, 진성 유저라고 할 수 있는 진성 고객 비율도 높았고요. 그다음에 휴면 비율로 빠지는 비율도 현재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유통 채널로 바뀌는 게 그냥 단순한 어떤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뭐 자동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저희는 채널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소비 패턴이 변하면서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추구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계속 자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어떤 마케팅을 하는 어떤 툴이 아니라 새로운 유통 채널이라고 보고 있고, 이게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런 유통 채널들이 만들어지면서 금융사와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금융에 대한 수익성을 판단하는 함수도 조금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 카드 회사에서 보는 어떤 가맹점 수수료, 그 다음에 카드론 같은 금융 수익이라는 어떤 수익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발급받은 사람들의 어떤 월 결제 비율이, 금액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수수료가 높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비용 측면에서 기존의 설계사나 아니면 설계 조직이나 프로모션으로 썼던 그런 비용들이 아마 현저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하루에 메인에 나오는 그런 배너 광고를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걸 카드사에서 실제 광고를 해보면 한 3장에서 5장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채널을 했을 땐 그런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수익 관점에서도 결국 더 많은 고객들을 타겟팅해서 자신들이 강점 있는 그런 상품들을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비용에서도 결국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눌 주제는요, 앞에서 이제 법제화를 하면서 결국 이제 어떤 표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표준이 사실 의무 사용이 폐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설 인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뱅크사인이라고 하는 은행권에서 만든 어떤 인증이 나왔고요. 그다음 체인이 아이디라고 하는 증권업에서 만든 또 본인 인증을 대체하는 수단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삼성 패스라는 것도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배경은 결국 사실 예전에는 업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표준을 만들면 그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면 그게 전체 표준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권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금융 분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분야가 시작이고, 그 이후에 의료나 통신 아니면 교통까지 확장이 되어 나갈 어떤 시스템이고 인증인데, 기존처럼 업권별로 나뉘어졌을 때의 문제는 사실 금융 소비자가 예를 들면 은행을 연동을 하려면 어떤 뱅크 사인을 사용하고, 증권을 쓰려면 또 체인 아이디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문 한 번만 찍어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를 다 연동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파워풀한 인증이 될 거고, 그리고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예를 들면 그게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나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인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표준이 다른 영역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인증이나 표준을 만들 때 지금은 뭔가 사설 인증을 다 업권별로 아니면 어떤 섹션별로 다 뭔가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뭔가 단일화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용자 인증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이나 어떤 데이터의 명세나 데이터의 조회 기간, 통신 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의를 해 나가야 해서 사실 어떤 업권별로도 힘들 거고 업권별로 합쳤을 때 굉장히 좀 힘든데, 지금 영국에서는 오픈 뱅킹이라고 해서 이런 워킹 그룹이 실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국내에서도 이런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어떤 업권별이 아니라 업권을 넘어선 영역들로 확장이 돼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표준의 어떤 방향성은 결국에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인증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고객 인증 수단이 현재 아이디 패스워드나 공인인증서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사설 인증 수단인데, 이게 고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아니면은 지문과 같은 어떤 생체 인증으로 대체가 된다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마이데이터를 뭔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인증 수단에 대해서 고객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고 빠르게 될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도 고객 입장에서는 과거의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다 조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조회를 가능한 어떤 기간들이 업권별로 다르다 보면 사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결과도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공 데이터의 범위들도 고객 관점에서 더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 방식이나 고객 인증 절차도 결국 고객 관점에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이제 PSD2, GDPR이라고 하는 어떤 해외에서의 움직임들은 법 제정이나 정책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시행 관점에서 이런 사용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시장이 이런 것들은 늦었지만 실제 실무에서 고객 입장의 어떤 그 시행들이 잘 된다면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또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금융시장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영역으로 계속 연결하는 초연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지금 금융시장에서 어떤 보안,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현재 구조에 국한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넘어서서 다른 영역과 합쳐질 때는 어땠을까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슷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할 것 같은데요. 이 초연결 시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금융시장을 넘어선 다른 영역까지 확대된다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그 정보 활용의 주체가 돼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것의 핵심은 결국 그 한 가지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결합되고 합쳐져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수단이 결국 오픈 API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오픈 API가 적용이 됐을 때 G20 국가에서는 이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질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2,900조 원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 만큼 이 어떤 이종 데이터 간의 결합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들이 생각보다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빅데이터를 하면 우리가 실제 경제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고요. 저희는 그런 어떤 논의 때문에 늦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회사들은 이미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좀 교훈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융업 내에서 오픈 API를 활용하는 것들을 본다면 크게 4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여러 유통 채널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실제 개발하는 것까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PFM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지출과 관련된 통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신용카드 혜택 중에서도 택시나 이런 것보다 다른 혜택들을 더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프로세스도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비대면 대출에서 굉장히 많은 이탈을 하는 경우가 건보나 아니면 국민연금 같은 이제 그 재직이나 소득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API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시세 정보들을 각각 KB 아파트 시세나 아니면은 그 감정평가사의 어떤 시세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그 시세 데이터를 뭔가 더 정교화해서 제공을 한다면 비대면으로 대출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 같은 모델 연구도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CB사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은 그 각 금융사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CSS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이데이터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다른 핀테크사에서 정보를 받음으로써 CSS 자체 연구를 고도화하고 결국 저희가 닿지 못했던 고객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만약에 타 산업에 적용이 된다면 유통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그 경쟁사에 타겟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결제 데이터에서 G마켓에 많이 결제하는 사람인데 위메프에서 마케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위메프에서 결제하면 30% 할인을 더 주겠다라는 이런 타겟 마케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휴 상품들이 예전에는 제휴 그런 카드나 제휴 상품들이 되게 어떤 프로모션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고객을 진짜 유치하고 어떤 고객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페이 앱들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 송금이나 은행 결제, 카드 결제 API를 그대로 가져와서 바로 카드사의 어떤 데이터로 카드사의 어떤 결제 프로세스로 결제가 되게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어떤 GM이나 이런 그 푸시 마케팅만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병원에 온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나 이런 것들을 이런 보험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런 어떤 의료 관련된 서비스에서 바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실 개별 금융사나 개별 어떤 그 타 산업들에서 이런 것들 연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런 그 마이데이터, 그다음 오픈 API가 적용돼서 아마 새로운 시장들도 열리게 될 건데요. 그게 첫 번째는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어떤 시장이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 월렛이랑 데이터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은 뭐냐면 그 카드사나 은행 여러 이제 금융업 아니면 금융업을 떠난 다른 어떤 타 산업에서 API를 만들어낼 텐데, 예를 들면 카드사마다도 API를 만들지만 그 표준 양식이나 어떤 명세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이 데이터 어그리게이션 업체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취합을 해서 서드파티가 되게 사용하기 쉽게 그렇게 아마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요들리라는 업체가 1999년부터 이 사업을 영위를 해왔고, 플레이드라는 업체도 최근에 생겨서 이런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시장을 미국에서는 이미 형성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마이데이터가 적용이 되고 오픈 API가 의무화가 된다면 이런 분명 플레이어들이 나오고 이런 시장이 실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는 여러 데이터들을 계속 보고 확인하고 그 권한을 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나 이 내 데이터가 실제 어느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해준 어떤 B2C 같은,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리게이션의 B2C 형태인 데이터 월렛이라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게 개인은 금융사나 아니면 다른 병원이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 이 데이터 월렛을 쓰게 될 거고, 이 데이터 월렛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른 금융사나 다른 타 산업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쓸 수 있게 그 데이터 월렛이 어떤 익스체인지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그 오픈 API와 관련된 시도들을 현재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일단 카드사랑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던 거는 일단 지금 카드와 관련된 어떤 혜택들을 저희가 그 기존 카드보다 신규 카드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현재 고객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은 카드 혜택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와 관련된 여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는 고객한테는 신용카드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신용카드를 3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3개 조합이 아닌 다른 2개 조합이 더 낫다라고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오픈 API 연결이 돼서 상품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사실 더 좀 고도화를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대출 프로세스도 결국에는 지금 비대면 대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허들들을 오픈 API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류만 제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CSS라는 어떤 그 평가 모델까지 고도화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우대금리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특정 자산을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은 이제 신용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연구들을 실제 캐피탈사와 P2P사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KCB 신용정보 조회를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통신비 납부 내역을 낸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내서 실제 신용점수를 올리고 그 과정에서 대출금리를 좀 대출금리를 더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들까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기존에 이런 것들을 몰라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혜택들이 사실 고객한테 돌아감으로써 사실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더 어떤 그 경제들이 활성화되는 것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과 관련된 어떤 맞춤 정책이나 뉴스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큰 그림은, 이 데이터들이 개방이 되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앞으로 열리게 될 텐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금융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치기 때문에 결국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게 되는, 데이터로서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게 되는 시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에서 많이 얘기 나눴지만
현재 금융권에서 시작되는 이 흐름이 전 영역에서 아마 뭐 표준이 된다거나 아니면 좋은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어떤 인증 방식이나 어떤 명세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아마 합의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가치들에 대한 연구들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금융 상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타겟팅해야 되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고 그 고객들은 실제 지출이나 아니면 어떤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상품이 어떤 거다라는 것까지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 나간다면 저희가 이제 변화하는 어떤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고객들한테 맞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제안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해서 실험을 해 나가고, 뭐 금융 분야에서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어떤 금융사들과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핀테크라는 어떤 그냥 시장 서비스들만 이런 마이데이터들을 주도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실제 유럽에서 뭐 금융사들도 이런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권한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사들도 어떤 서비스적인 경쟁력이나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누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앞으로 뭐 많은 시도들을 하고 계속 뭐 실패도 하고 뭐 성공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뭔가 시도들을 해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뭐 다른 금융사들 그리고 금융사를 넘어선 타 산업과의 어떤 조율과 뭐 협업들을 앞으로 하길 기대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좀 뭐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려나갈 부분들에 대한 조언들도 많이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뭐 Q&A 세션이 따로 준비가 오늘은 되어 있지 않은데 뭐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